사업 소개와 24년도 사업 방향을 소개하는 자리로 이후 이어질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소통의 시간을 따로 가질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 오늘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 인사 나누시면 좋은 분들이 계셔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아직 도착을 안 하셨는데 이제 시에서도 좀 참석을 해주실 예정에서 바로 건너서 저희 이제 문화도시 강릉 시민 거버넌스 문화민회 최진영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계셨는데 좀 짧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정효진 센터장님을 시작으로 24년도 문화도시 사업 설명회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화도시 지원센터장 정효진입니다. 저희는 문화기관의 사무국장을 같이 겸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만나뵙게 돼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올해 사업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이 아니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올해 사업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고 살펴보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의 순서는요. 강릉 문화도시 비전 및 목표를 시작으로 문화도시 성과하고 작년도 문화도시 성과와 올해 사업 추진 방향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각 사업 담당자분들께서 자기 맡은 사업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릉 문화도시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저희 강릉시는 21년도에 제2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돼가지고 올해 4년 차입니다. 그래서 모두들 잘 아시겠지만 강릉 문화도시는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문화도시 시나미 강릉을 비전으로 두고 있는데요. 핵심 추진 전략으로는 천천히 여유롭게 스며드는 시나미, 모두를 뜻하는 마카, 한데 합쳐서 모여서 뜻하는 모예로 주요 핵심 목표로는 지역 문화 생태계를 조성하고 각각의 문화 브랜드를 만들고 새로운 지역 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이런 것을 모두 가능하게 할 지속 가능한 체계 구축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년도에 저희 문화도시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첫 번째로 공공문화공간 외에도 다양한 소규모 생활문화 거점 공간을 발굴해서요. 231개소를 발굴해서 전체 방문자 수는 25,930명이 이용하였고요. 이곳 시나미 플랫폼은 작년에 개관해서 4월 27일 개관 이후로 방문자 수가 총 77,878명으로 방문자에 대한 만족도는 좀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 단위사업별 전체 사업 참여자 수는 29,380명이고요.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이주환대 프로젝트하고 마을 문화를 디자인하다 그리고 수련문화 활성화 등 주요 3개 프로그램에서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시대 지역문화 정책에 발맞추어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일상 속 15분 문화생활권 구축을 위해서 마을 문화를 디자인하다를 프로그램을 활성화했고요. 마을 문화를 디자인하다는 읍면동 총 10개 지역에 13명의 마을 디자이너하고 3명의 PM님들을 파견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했고 전체 15,649명이 참여해서 좋은 성과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문화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고유 문화를 활용한 지역 특화 문화 상품을 개발했고요. 한 10개 정도를 개발을 해서 지역 문화 사업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유한 문화적 가치가 반영된 도시 브랜드를 창출을 위해서 문화도시가 지향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오롯이 보여주고 있는 매거진 시나미를 시나미는 구독자 수가 증가해서 작년 대비 22년도 대비 24%가 증가해서 과월호를 제일세에서 배포하는 등 아주 구독자 수가 좀 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 중심의 탐사활동 기록을 담은 강릉 도시 탐사는 작년에 59개소 공간을 탐사해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발굴과
콘텐츠 창작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사업 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로 시민 주체 자숙력 강화를 위해서 참여자 연계 확대를 통한 워킹 그룹을 활성화하고 이 사업 참여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밀착형 생활 문화와 생활 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보다 더 15분 문화 생활권 조성으로 지역별 결정이나 문화복지 실현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 문화 및 로컬 콘텐츠 활용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데요. 공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특화 콘텐츠 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릉 문화재단과의 유사성 업무를 통폐합 운영해서 2026년부터 국비 지원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화도시 정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어서 모든 사업 하나에 대한 부연 설명보다는 시민이 직접 이끌고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각 사업 담당자들께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에 수고해주신 정효진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도시 비전처럼 아름답고 쾌적하며 재미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작년부터 그리고 2021년부터 애쓰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면서 올해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대로 이어서 현재 문화도시 지원센터에서 문화도시 사업을 맡아서 이끌고 있는 담당자들이 직접 24년도 문화도시 사업 계획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사업 성격별로 각 담당자가 교대로 설명드릴 예정으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재단 문화도시팀 김병석입니다. 먼저 작당 모의 안내드리겠습니다. 작당 모의는 시민들의 자율적 문화기획 및 사업 추진을 통해 사람, 활동, 지역을 연계하는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팀당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우정산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 20팀의 작당 모의 활동팀을 선정할 예정이며 1차 공모는 3월에, 2차 공모는 4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당 모의에 선정돼서 활동하시는 팀들은 필수적으로 네트워크 파티와 워크숍을 필수로 참석하셔야 하며 길법 멘토링과 팀 홍보물 제작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당 모의 활동 팀 공모, 심사 및 선정, 워크숍, 길법 매칭 후 활동을 진행하시게 되며 네트워크 파티와 성과 공유회를 마지막으로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24년 작당 모의 변경점으로는 기존 3개월로 고정되어 있던 활동 기간을 최대 150일까지 자유롭게 설정하실 수 있으며 기존 2회로 나누어 지급되던 시상금을 3회로 나누어 분할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시민 제안 아이디어 안내드리겠습니다. 시민 제안 아이디어는 문화도시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해 시민이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독창적인 사업을 추진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여 3건의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그중 실행이 가능한 아이디어 1건을 센터에서 직접 프로그램으로 고도화하여 시민과 함께 실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절차로는 아이디어 공모, 심사 및 선정, 선정 프로그램 실행 계획 수립, 실행 프로그램의 시민 참여자 모집, 프로그램 실행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는 시민자율연구 안내드리겠습니다. 시민자율연구는 지역사회 현상과 문제에 대해 시민 누구라도 깊이 있게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참여 기회를 마련하여 이를 통한 도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설계된 사업으로 시민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연구 주제에 따라 소논문을 작성하고
연구 내용을 시민과 나누는 시민 콜로키움을 진행합니다. 시민 연구자는 논문을 제출한 후 연구비 3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연구에 필요한 전문가 멘토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 자율연구 사업은 연구 공모, 심사 후 연구 수행 중 연구 중간 보고회를 통해 필요한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합니다. 이후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한 뒤 시민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시민들과 연구 내용을 나누는 시민 콜로키움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컬 콘텐츠 랩을 담당하고 있고요. 강릉문화재단의 문화도시팀 장소연이라고 합니다. 로컬 콘텐츠 랩은 강릉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자원 등을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무형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시민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지역 콘텐츠라든지 개발되었으면 하는 지역 콘텐츠가 있다면 저희 로컬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에 도전해주세요.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내용, 절차는 저희 자료집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자료집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담당하는 사업인 마을 문화를 디자인하다라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시내 중심권이 아닌 상대적 문화 소외 지역에서 주민분들과 함께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내용이나 절차는 자료집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3명의 권역별 프로젝트 매니저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3명의 마을문화 디자이너가 1개읍, 7개면, 2개 도농복합동 총 10곳의 마을에서 마을 활동을 진행해 주십니다. 저희 사업과 다른 사업의 차이점으로는 농한기 사업이 있다는 건데요. 농한기 동안에도 마을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1, 2월에 프로젝트 매니저와 마을문화 디자이너가 마을 활동을 진행하면서 사업과 프로그램을 통해 구성된 문화예술 소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되고 있는 여러 마을 활동 중에 여찬리 그림방과 강동면 거북이 작가단은 마을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구정면 우리들이는 농악 공연팀으로 작가모임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산면 같은 경우 2022년 가족 유도 모임을 시작하여 현재는 전문 강사가 없어도 주민분들끼리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마을 주민분들이 원하는 활동을 주체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릉 오방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강릉문화재단 문화도시팀 이유정입니다. 네, 강릉시 문화도시지원센터에서는 시민들이 지역 곳곳 일상생활에서 생활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문화 거점 공간을 발굴하고 조성하는 강릉 오방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방의 뜻은 책방, 교방, 전방, 주방, 다방이 포함된 5가지의 방이라는 뜻으로 사업 초기 서부시장 안에 조성되어 시민들의 문화 앵커 공간으로 운영되었었습니다. 이후 센터에서는 오방이 한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생활권에서 다양한 주제의 생활문화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강릉 오방과 움직이는 강릉 오방으로 운영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사업 기간은 3월경 운영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운영됩니다. 사업의 종류로는 2가지로 구분이 되어 진행이 되는데요. 공모를 통해 선정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 진행되는 강릉 오방과 신청을 통해 센터에서 승인과 집행을 지원해드리는 움직이는 강릉 오방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 및 신청 자격의 공통사항은 사업 기간 동안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공간을 보유하거나 사용이 가능한 개인 단체입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강릉 5방의 경우 보조금 교부로 진행이 되어 보유 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은 강릉 5방의 경우 예산 적정성 검토에 따라 500만 원 이내 차등 지급되며 움직이는 강릉 5방의 경우 1개소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두 사업의 차이점은 금액, 기간 외에도 집행 방법을 말할 수 있는데요. 강릉 5방의 경우 선정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 선정자가 직접 이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집행과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세부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인사드렸던 탐사대 담당자 이성호입니다. 탐사대 설명에 앞서 시민참여사업은 탐사대를 비롯하여 참여자가 직접 프로그램에 들어와 활동하는 문화도시 사업에서 가장 많은 가짓수를 차지하는 사업 분야입니다. 강릉 도시탐사대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또 탐사대를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들어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탐사대는 분야별로 전문가를 탐사대장으로 선정하고 탐사대원을 모집하여 현장 탐사와 기록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탐사대 활동은 크게 세 가지 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시민의 시선으로 지역의 매력을 찾고 현황 진단을 통한 발전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탐사 활동 기록 내용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고 활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의견을 논의하고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탐사대는 강릉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총 4개 분야에서 모집과 탐사, 성과 공유, 책자 발간과 활용까지 모든 활동을 포함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상반기 탐사대는 4월 모집을 통해 OT를 포함한 탐사 및 기록 활동을 5월에서 7월까지 진행합니다. 그리고 하반기 활동은 8월 모집을 통해 같은 내용으로 9월에서 11월까지 활동을 진행합니다. 이후 11월 시나미 생활문화축제에서 성과 공유회를 열고 책자 발간 및 활용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강릉 도시탐사대는 그동안 6개의 동네와 17가지의 주제로 2019년 강릉 탐사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탐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탐사 분야는 도시와 관광 관련 주제로 준비 중으로 세부 주제는 추후 사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는 관광거점 연계 사업을 통한 관광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도시연구소 활동 연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년차에 접어든 탐사대 활동이 단순한 정보 공유가 아닌 지역의 이슈나 문제에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민기록과 양성교육 담당자 문화도시팀 김다나라고 합니다. 시민기록과 양성교육은 지역 자원을 체계적으로 아카이빙하고 강릉 시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더해 문화자원을 새롭게 창출하며 문화도시 강릉의 정체성을 재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3기 시민기록가를 모집해 강릉의 영화관을 주제로 총 133건의 기록물을 수집하였고 만족도 91점이라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곧 다가올 4월부터 강릉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기록하고 싶은 시민 총 15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심사 및 선정 후 아카이빙 전문가의 아카이브 기초 및 심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카이빙 활동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여 개인의 아카이빙 활동을 보완하고 역량 강화 워크숍을 통해 완성도 높은 기록물을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추후 시민기록과 양성교육 수료자와 지역 아카이빙 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아카이빙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담론 형성 및 가제 발굴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릉 문화도시 포럼입니다. 포럼은 지역의 문화적 발전 방향과 실천 전략을 찾아볼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하여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론장입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준비 단계인 2018년부터 현재까지 21번 개최되었으며 포럼을 통해 지역의 문화적 발전 방향을 모색해보는 과정은 사업에 완료되었습니다. 그 완료를 통해 문화조성 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개최 시 홈페이지를 비롯한 소셜미디어 등 홍보 채널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며 참가 신청 후 현장에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포럼은 재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강릉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도시 시나미 강릉의 여정에 함께하는 애정이 있으시고 지식 탐구에 대한 열정이 있는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은 라운드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포럼이 주제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이해를 나누는 공론장이라며 라운드 테이블은 시민이 주체적으로 토론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자장과 참여자 모두 일반 시민으로 진행되며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나눈 의견, 안건, 방안 등은 역시 사업에 환류되어 조성 사업의 방향과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네, 네트워크 창의 파티는 시민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을 통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특정 주제 관련 커뮤니티 간의 네트워킹이 될 수도 있고 대상을 완전히 오픈하여 일반 시민의 참여로 진행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운영해보니 공통 관심사는 친밀함과 그 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각과 경험을 나누고 네트워킹하는 것에 호기심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릉문화재단 문화도시팀 최혜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사업은 시나미 문화학교의 4개의 세부 사업과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커뮤니티 아트 영유아 문화예술 교육 사업입니다. 그럼 먼저 시나미 문화학교의 4개 세부 프로그램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열린문화기획학교는 전국의 문화예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예술가의 강연과 현장학습을 통해 문화기획에 대한 기본 이해와 지역 내 문화 발전에 대한 관심을 높여 문화 인력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지역 활동가, 일반 시민, 그리고 문화 영역 입문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4월부터 7월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기본 이해와 사례 습득을 위한 전문가 강연, 그리고 문화 안목 형성을 위한 자원탐색 현장학습으로 운영됩니다. 강연은 최대 10차시로 진행될 예정이며 차시별 최대 20명의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현장학습은 강연 수강생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현장학습 신청 시 지속적으로 강연에 참여한 수강생은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사업 절차는 강연 차시별 수강생을 상시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열린문화기획학교 수강을 통해 지역에서 자신만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문화기획을 실현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뒤에 소개해드릴 시민문화기획단 사업에 참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민문화기획단 사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 기반의 역량 있는 문화기획자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기획 교육을 제공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기획 및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기획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기획 및 실행에 의지가 있는 일반 시민과 문화도시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최대 20명의 인원을 모집하며 사업기간은 5월에서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민문화기획단에선 열린문화기획학교보다 좀 더 전문적이고 심화된 문화기획 기본교육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 기획을 위한 역량개발 교육, 기획안 작성 방안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후 팀을 구성하여 팀별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컨설팅 및 멘토링을 통해 기획한 프로젝트를 실현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개인별로 기획안을 작성한 후 시민문화 기획단을 수강하고 있는 교육생들의 투표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기획안을 선정한 뒤 팀을 구성하였는데요. 올해는 팀을 먼저 구성한 후 팀별 협의를 통해 실습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다음 연극학교입니다. 연극교육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문화 협력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지역 내 적극적인 문화활동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입니다. 기존 1, 2, 3기에 이어 올해 제4기 연극학교 시민배우를 모집하며 연극 및 공연 예술에 관심이 있는 강릉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작년은 조금 늦게 추진이 되어 11월에 입문 교육이 종료되었고 현재까지 1, 2, 3기생이 함께하는 심화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해는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하여 4월에서 11월까지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연극의 기초를 배울 수 있는 입문 과정, 연극 장르가 좀 더 확장된 심화 과정으로 진행되며 입문 과정은 4기 시민 배우를 대상으로 심화 교육은 기존 수료생과 4기 즉 1, 2, 3, 4기 연극학교 수료생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각 교육은 과정별 최대 20차시의 교육 이후 무대에 올라 공연을 선보이는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연극학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오는 3월 9일 작은 공연장 단에서 심화 과정에 참여 중인 1, 2, 3기 시민 배우들의 뮤지컬 무대가 펼쳐지니 공연을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절차는 입문교육 과정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 뒤 프로그램을 운영, 작품 공연 순으로 진행됩니다. 청소년 문화학교입니다. 청소년 문화학교는 청소년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 대내외 환경으로 인한 청소년 문화 소외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주체적 활동이 가능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역량 함양과 창의적인 문화활동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기간은 3월에서 11월로 운영될 예정이며 청소년을 중심으로 교사, 지역 내 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이 운영됩니다. 본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의 수요가 반영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요. 올해 추진되는 청소년 문화학교에서는 청소년 자치회를 구성하여 실제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에게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까지 경험해보게 됩니다. 청소년 주도하에 기획된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나미 플랫폼, 임당 생활문화센터를 활용하여 청소년 거점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내 교사, 커뮤니티, 교육기관 및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운영 협의회 정례회를 추진하여 프로그램을 실효성 있게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절차는 청소년 참여자를 모집한 후 프로그램을 운영, 결과 공유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사업은 신규 사업인데요. 커뮤니티 아트는 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으로 뒤에서 소개해드릴 아름다운 도시재생 사업의 세부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지역 예술가와 주민, 청소년이 협업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예술 창작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문화적 도시재생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 시나리 강릉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 아트 프로그램은 강릉문화재단의 문화예술 교육 전용시설인 꿈꾸는 4인당 예술터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진행되는데요. 청소년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히 진행되는 장소에서 추진되는 만큼 청소년 문화학교 사업과 꿈터와 연계하여 청소년 참여를 중심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역 예술가와 청소년이 주도하여 커뮤니티 기획을 위한 워크숍을 운영하고 커뮤니티 아트 교육을 통해 예술 창작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산불 피해목 등을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예술 환경 교육 및 창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놀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절차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접수한 후 커뮤니티 아트를 추진할 구성원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최종 결과물을 공유하는 결과 발표회로 진행됩니다. 영유아 문화예술 교육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문화예술 교육 또한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영유아와 보호자 간 함께 문화예술 감수성을 높이고
문화예술 합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입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사업 대상에게 특화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와 보육기관 등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꿈꾸는 사임당 예술터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감수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 보육기관을 대상으로는 공모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시민배심원단 안내드리겠습니다. 시민배심원단은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시민 의견을 반영한 심사를 도입해서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 사업 진행을 위해 설계된 사업입니다. 작년 시민배심원단은 사전 서면 심사를 참여하셨는데 올해에는 작년 시민배심원단의 간담회 의견을 수렴하여 가지고 현장 발표 심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시민배심원단 사업은 시민배심원 신청한 시민배심원단의 교육, 그리고 배심원 활동으로 나뉘게 되며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시민의 큰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사업인 만큼 여기 계신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네 책방 네트워크 담당자 장수현입니다. 동네 책방 네트워크는 작년부터 진행되어 올해 2년차가 된 사업이고요. 동네 책방 네트워크는 강릉의 동네 책방을 거점으로 하여 시민분들에게는 생활문화 거점 공간을 제공하고 책방 운영자분의 주체적인 관계망을 형성하며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네 책방 네트워크에는 시민분들이 책방을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인 책방 연중 활성화 프로그램과 작년에는 11월 11일 빼빼로데이가 아닌 서점의 날을 맞이하여 11월에 동네 책방의 달을 지정하여 책방 공간에서 생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많은 시민분들과 만났었습니다. 올해에도 책방 연중화 활성화 프로그램 동네 책방의 달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책방 운영자 네트워킹을 통해 올해에도 다양하고 재미있는 책방 콘텐츠로 시민분들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 이주환대 프로젝트를 맡은 문화도시팀 김민서입니다. 우선 강릉 이주환대 프로젝트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릉에 이주한 이주민들을 환대해주는 프로젝트인데요. 이주민들과 이주 예정자들이 강릉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디빌언덕입니다. 디빌언덕은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무거운 대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강릉에 있는 시민분들이 이주민분들의 디빌언덕이 되어드리겠다는 따뜻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달 신어민 플랫폼이나 타 문화 공간에서 한 1회 정도 네트워킹 모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60여 명의 디빌언덕 분들이 활동해주고 계십니다. 올해에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1회 네트워킹 모임을 가질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역 탐방입니다. 앞서 안내드린 디빌언덕이 끝나고 나면은 다 함께 버스를 타고 지역 탐방을 떠나게 되는데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저희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 투표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플랫폼 앞에 보면은 초록색 리플렛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QR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문자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릉 살아보기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사업들은 강릉에 이미 이주를 한 이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살아보기는 아직 이주는 하지 않았지만 강릉이 궁금한 이주 예정자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타 도시랑 교류해서 한 일주일 정도 시민을 교류하고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올 예정입니다. 저는 강릉의 다양한 문화를 녹여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강릉의 매력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강릉이 지방 소멸 위험 지역으로 현재 인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는 저희 문화도시 조성 사업 이주한테 프로젝트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강릉이 이주민들을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강릉이 곧 이주민 친화 도시라는 도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이것이 곧 도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올해도 열심히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문화민회입니다. 문화민회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주도 거버넌스입니다. 아름다운 위원회, 그리고 쾌적한 위원회, 재미있는 위원회 세 분과로 나뉘어져 있고요. 올해 차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다소 어렵게 느껴져서 이 단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문가, 행정 이 셋이 모두 모여서 균형을 이루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 문화민회는 시민의 입장에서 문화도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문화도시 실천 과제를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러한 거버넌스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타 문화도시 시민 주체랑 같이 네트워킹도 하고 그리고 역량 강화를 통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매달 원래회 통해서 안건이 도출되고 있는데 제가 그 나오는 안건을 시민센터와 더 긴밀하게 소통해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작년보다 자리를 많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들은 저희 문화민의 네이버 카페와 밴드를 통해서 공지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빙랩 아름답고 쾌적한 강릉 만들기 사업과 아름다운 도시재생의 집수리 아카데미 골목정원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강릉문화재단 문화도시팀 박수희입니다. 먼저 리빙랩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리빙랩 아름답고 쾌적한 강릉 만들기 사업은 시민 스스로 정주환경의 문제를 인지하고 같이 공유하고 연구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리빙랩 사업은 사회문제 해결 랩과 도시연구소 운영의 두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먼저 사회문제 해결 랩은 2023년에 파일럿 시스템을 기반으로 재구축한 앱을 보완하고 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테스트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도시연구소는 도시탐사대 활동과 연계하여 시민의 눈으로 발견한 도시 정주 환경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업으로 강릉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빙랩 사업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연구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시민연구원을 대상으로 리빙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워크숍과 특강을 가진 후 연구 분야별 활동을 진행하며 그 활동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인 성과 공유회를 마지막으로 2024년 리빙랩이 마무리됩니다. 리빙랩 사업을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한 강릉을 함께 만들어갈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내드릴 집수리 아카데미와 골목정원 만들기는 아름다운 도시재생 분야의 사업입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도시재생을 설명한 후 집수리 아카데미와 골목정원 만들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재생은 도시 빈집, 공공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해 도시를 아름답고 활력있게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집수리 아카데미와 골목정원 만들기는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 재생 교육의 효과를 나를 넘어서 이웃 그리고 지역에 알리고 확산시켜서 지역 공동화와 노후화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거주자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는 주거 환경 개선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한 사업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수리 아카데미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수리 아카데미는 실생활에 필요한 집수리 교육을 통해 시민의 지속적이고 주체적인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내 문화적 도시재생 환경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집수리 아카데미 기본과정 1, 2기가 2023년에는 기본과정 3기, 심화과정 1기가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은 상반기에 기본과정 4기가, 하반기에는 심화과정 2기가 진행됩니다. 기본과정은 19세 이상 강릉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며 심화과정의 경우는 기존 집수리 아카데미 기본과정 수료자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수료의 기준은 전체 교육 중 80% 이상 출석이며 교육은 분야별 이론 교육 후 실습 및 적용을 하는 형태로 각 과정별 8회씩 진행됩니다. 2024년도에는 2023년에 배출된 심화과정 1기 수료생을 중심으로 집수리 아카데미 봉사단이 신설되어 상시적으로 활동합니다. 다음으로 골목정원 만들기 사업은 골목정원 교육 및 정원 조성을 통해 주체적 정원 조성과 관리 문화, 커뮤니티 활성화 등 도시의 문화적 변화를 위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골목정원 만들기는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한 8명 이상의 커뮤니티를 모집하며 사업 기간은 정원 조성에 적합한 날씨와 계절을 고려하여 3월부터 8월까지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은 이론과 견학, 실습 교육을 통해 총 8회의 교육이 진행됩니다. 골목정원은 먼저 골목정원 조성을 필요로 하는 지역 커뮤니티나 팀을 모집하고 해당 커뮤니티가 희망하는 지역의 정원 조성 장소를 골목정원 장소를 확보합니다. 이후 골목정원 및 커뮤니티의 조성과 유지에 대한 교육을 하고 조성 장소에 맞는 형태의 골목정원을 함께 기획하고 조성합니다. 완성된 골목정원의 조성 과정을 돌아보는 성과 공유회를 가진 후 지역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골목정원을 관리하며 유지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도시재생의 두 사업을 통해서 나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효과를 나아가 이웃과 지역에 베풀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아름다운 도시재생의 집수리 아카데미 골목정원 만들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문화도시 특성화 사업 중에 수변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수변문화 활성화는 다양한 존재가 공존하는 강릉의 고유한 수변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수변문화 아이디어 공모와 프로그램 공모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수변문화 아이디어 공모는 선정 아이디어 중 한 개를 센터에서 직접 고도화하여 프로그램화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공모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공모 후 선정된 팀은 실행 보조금 5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선정팀이 직접 집행 후 이나라 도움을 사용하여 정상까지 진행하시게 됩니다. 수변문화 활성화 사업은 아이디어 및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심사,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수변문화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으로 타 도시와 도시 간 네트워크 활성화 워크숍을 진행한 후 성과 공유의 순으로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일상에서 빛나는 공방도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릉은 신사임당 두방공예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전통적인 공예 작품이 예술품으로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빛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재구성해서 일상에서 빛나는 공방 문화를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요즘 강릉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구석구석 작은 공방들이 있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올해는 가장 먼저 이 구석구석 퍼져 있는 공방들을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곳이 필요한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소규모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가이드북 및 리플릿을 리뉴얼해서 우선 네트워킹 기반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반이 마련되고 나면 궁극적으로 저희 강릉 고유의 통합 브랜드 BI를 구축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개의 판로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판로로는 현재 명주동의 작은 공연장 단 자리에 게스트하우스 자리에 조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안테나숍이 어떤 공간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안테나숍은 공예품의 전시와 판매뿐만 아니라 공예가들이 네트워킹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공예품의 품질을 형성시킬지,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빛나는 공예품으로 재구성해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그 후 올해 말에는 사업에 참여한 공방이나 공예가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함께하는 시나미 공방축제를 열 예정인데요. 강릉의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공방 도시를 함께 구축해 나가실 시민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문화도시 가치 확산을 위한 요소 중에 하나로 세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시나미 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나미 플랫폼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활동 거점 공간이고요.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를 비롯해 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문화 라운지입니다. 1층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비전과 유형의 성과물들을 시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빙 자료와 도서가 비치되어 있고, 그 외의 공간은 자유롭게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북 라운지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꼭 사업 참여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개방 공간으로 언제나 이용 시간에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층은 문화도시 지원센터 사무국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무 업무와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워킹그룹의 회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용 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9시부터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올해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시나미 플랫폼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거점 공간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생활문화 거점 공간으로 보다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공간을 대여해드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용 방법은 향후 홈페이지와 홍보 채널을 통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평소에 많이 방문해주시는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으신데 언제나 열린 공간이니까 편하게 방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매거진 시나미 발행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거진 시나미는 강릉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화 활동과 시나미 강릉의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 매거진 시나미는 2021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총 11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시나미 강릉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 곳곳을 발로 뛰며 취재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예술 소식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거진 시나미 발행 일정은 3월, 6월, 9월,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변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 청년을 중심으로 에디터를 추가하여 다양한 소식을 전할 예정이고 기존 콘텐츠인 강릉 미식회와 동네 한바퀴도 새로운 기획을 추가하여 다양한 시도를 해볼 예정입니다. 현재 시나미 강릉 홈페이지와 SNS에서 매거진 시나미 구독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QR로도 구독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나미 생활 문화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나미 생활문화 축제는 지금까지 들으신 저희 문화도시 사업들의 과정과 성과를 공유하는 저희 문화도시만의 특화형 생활문화 축제입니다. 저희 사업들에 참여하신 다양한 시민, 예술가, 활동가, 기획자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저희 문화도시팀 직원들 모두가 올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올해의 시나미 생활문화 축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 24년도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마 궁금한 점들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어서 저희 질의응답과 의견 나누는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저희 직원이 마이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빨리 끝내고자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하는 만큼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 대상에서 여기 시민 활동하고 있는 시민 및 거주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민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여기로 있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거주자는 여기 주민등록 주소지가 여기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활동하고 있는 시민이라는 거는 주민등록은 저쪽에 있어도 활동 근거지 그러니까 뭐 사업체라든지 그런 게 이쪽에 있으면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민 및 거주자 문의하신 게 맞으실까요? 네네네. 그 활동하고 있는 시민 및 거주자는 시민은 강릉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고요. 거주자 활동하고 있는 거주자라는 거는 예를 들면 생활권자를 풀어서 쓰는 말인데 강릉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거나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하는 뭔가 활동의 전반적인 부분을 하고 있으면은 다 참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붙여서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사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저희가 이게 문화도시 사업이 강릉을 아무래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시민분들 위주로 하지만 실제로 이제 말씀해주신 실제 거주지가 이제 주민등록상에는 다른 곳으로 되어 있어도 이제 실제 거주지를 이제 강릉에 두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표현을 하고자 저희가 이제 강릉 시민 및 이제 거점 활동가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네. 나는 시나미 플랫폼 운영 시간이 18시까지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18시 전에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은 뭐 여기 왔다 갔다 해도 쉽지가 않을 거고 18시 이후에 만약에 그 공간을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그 준비된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연도에는 사용한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신청을 하면 되나요? 그 부분 좀 지금 시나미 플랫폼 사용 시간을 사실 저희가 올해 아니죠 23년에 그 시범 운영처럼 운영을 했었고요. 그 5월부터 시작했을 때 초반 한 6개월 정도는 그 저녁에 9시까지 일종의 약간 당직처럼 운영을 했었는데 사실상 그 이용하는 숫자에 비해서 여기를 관리해야 되는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었고 그렇다고 문을 잠그지 않고 오픈을 해두기에는 이 안에 있는 집기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 근무 시간에 맞춘 편성을 한 게 지금 9시부터 6시까지라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아까 뭐 사업 설명하는 중에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사전에 뭐 행사라든지 혹은 모임이라든지 그런 걸 신청을 하시게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상황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이제 그 6시 이후에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시나미 플랫폼 운영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예비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돌려봤어요. 근데 좀 실적도 저조하고 이렇게 또 공간이 좋은데 이용 방법도 좀 잘 모르시고 해서 기존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예전에 저기 그 서부시장에서 돌렸던 오방 실제적인 오방 모습 그대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앱에서 저희가 여기 오늘 사업 설명회 중에서 조금 몇 가지 사업이 좀 빠진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 저기 우리가 쓰고 있던 시나미 앱하고 홈페이지를 여기서 통합 운영을 하실 계획이세요. 올해부터. 그래서 저게 지금 작업 중에 있고 그게 좀 빨리 완료가 되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그 홈페이지와 앱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 안에 이 공간을 시간대별로 그냥 예약해서 쓰실 수 있도록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고 다른 사업과 병행이 되지 않으면 이 1층 공간은 시간대별로 그냥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올해부터는 해볼 생각이니까 뭐 그렇게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뭐 한 10시까지 하신다 생각을 하시면 야간에 하시는 부분은 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예전에 우리 저기 서울시장 5방 쓰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 시스템으로 조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여기서 이제 그 저희가 사업 내용 중에 이제 그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 좀 빠졌던 내용들이 그 아까 조금 그 시나미 플랫폼은 실질적으로 여기 오프라인의 공간이고요. 온라인은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앱하고 홈페이지를 병행으로 하는 방법으로 이제 오픈해서 시민들 공간으로 이제 내어드릴 생각이고 저희가 그 시하고 이제 그 센터하고 이제 사업들 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힘을 싣고 예산을 투입을 좀 많이 해보려고 하는 게 유휴 공간을 조금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강화를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 읍면동에 지금 우리 여기 마을문화 디자인 사업이 2억 8천 정도로 사업비가 굉장히 큰데 그 사람들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이제 많이 활동들을 하고 계세요. 근데 동네마다 조금 노는 공간들이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옥계면에 있는 그 복지회관이 좀 비어 있었어요. 근데 옥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좀 배워보고 싶어도 그 배울 수 있는 좀 기회가 없고 공간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 복지회관에 이제 공간을 리모델링을 했고 거기서 이제 주민들 영역에서 마을문화 디자이너 분들이 이제 들어가셔서 충분히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올해 같은 경우도 읍면 지역이나 아니면 좀 농어촌 지역에 조금 그 거리감이 있는 곳이고 또 만약에 그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이라고 그랬을 경우에 유휴 공간이 있다 그러면 방 한 칸 정도 또는 그렇게 큰 건물을 다 할 수는 없더라도 주민들이 모이거나 시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저희한테 좀 알려주시거나 이래서 그게 좀 서류상 그러니까 이게 좀 사적인 공간이거나 이러면은 또 저희가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게 좀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제공이 되는 공간 하에 이제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거점을 만들어지는 사업적으로 조금 사업비를 많이 투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동네마다 그런 공간이 있으면 여기 센터에 좀 알려주시면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좀 죄송한데 조금 더 질문해도 돼요? 네. 근데 그 영유아 그 아까 예술 영유아 딴따라 학교에서 나왔던 프로그램. 그거는 개인 참가는 힘들어요. 개인. 그건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두 가지로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영유아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제 그게 예술인 지원 사업에서 나오는 일환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문화도시 사업을 설계를 할 때 어쨌든 문화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이 보육 때문에 어려워서 그 직업을 유지를 못하시는 단절녀가 생기거나 이러지 않도록 실상은 24시간 보육 체계를 갖추는 거를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그 저희가 민간 영역에서 이렇게 센터에서 24시간 보육 체계를 갖추는 것보다는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 저희가 이제 시청에 있는 아동보육과에서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 어린이집에 그 연장으로 보육시설을 갖춰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공적인 부분이라 이제 센터에서는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하면 그 6세 미만 지금 우리 꿈꾸는 사임탕터의 이제 그 문화예술교육은 소액 아동 이상부터 시작해서 지금 저희가 문화소외 지역 아이들, 장애 아동 이런 부분까지 다 접촉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 만 6세 미만 그러니까 이제 영유 학교 가기 전에 아이들을 보육하는 체제에서의 그 영유아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제 접목을 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그 교육사 매기자 양성으로 해가지고 꿈터에서는 꿈터 시설을 이용해서 만약에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은 문화예술 교육하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센터에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방법은 관내에 있는 보육시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에 그 아이들에게 별도의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영역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센터에서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 개인적인 아이들의 문화예술 교육은 꿈터 쪽에서 실현을 할 거고요. 여기 센터 쪽에서는 그 지금 관내 보육시설 쪽으로 저희가 문화예술 그 예술인들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에서 어떤 예술 교육을 필요로 한다고 하시면 거기에 걸맞는 강사님을 섭외해서 보내드린다든가 실현을 해드리는 구현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이신 거죠. 개인적인 영역, 그다음에 보육시설.
아까 그 자료집에는 투트랙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리버케어 앱을 만든 개발자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제 앱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서 왔고요. 네. 올해 리뷰넷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 저희 리버케어의 그 리빙랩 사업은 저희 지금 전국에 24개 문화도시가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화도시 사업 설계들이 대체적으로 좀 유사하고 저희가 지금 지역 특화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의 이제 좀 설계가 좀 유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리빙랩 사업이 이제 그 각 도시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강릉이 리빙랩 사업의 거의 최선도 그 우수 사업으로 지정이 된 거는 선생님 덕분이에요. 왜냐면 그 이제 리빙랩이라 그러면 이제 도시 문제들 아까 뭐 도탐이나 아니면은 여러 담론 형성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강릉 사람들이 강릉에서 살아가면서 강릉에서 이제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도시 문제들을 시민들이 이제 스스로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전문가들이 붙어서 이거를 좀 뭐 이렇게 정책 방향으로 좀 제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이렇게 시민들 모임으로 스스로 이제 만들어서 지금 가는 사업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연구만 하고 뭐 논문 쓰고 아니면 그런 걸 좀 그냥 발제하고 뭐 포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정도에만 그치기가 끝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리빙랩 사업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들을 IT를 기반으로 뭔가 구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현하는 방법이 지금 거의 선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저희가 평가를 받으면 문체부에서도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강릉의 그 리버케어는 굉장한 관심사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그 조금 기반을 다지느라고 혹은 좀 닫아놓기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어떤 환경적인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아마 조금 내용을 좀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사회적인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생각하면 불편 신고 정도 만약에 그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더 접목시켜가지고 확장시키는 앱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는데 그게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홈페이지나 앱하고 연동을 해서 조금 불편 타당적이고 문외 사람들이 좀 쓸 수 있는 그 접근성을 좀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적극 지원을 계속 두 가지 질문 더 있는데. 네네 발을 빼지 말고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공공기관 앱이나 웹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항상 없어집니다. 아 그렇죠. 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강릉 단오제 관련해서 디지털화를 진행하다가 없어졌잖아요. 네, 저는 그게 왜 그런가 봤을 때 저희 같은 용역업체랑 이제 시민들이랑 대화를 안 해서 연구진분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관이랑도 대화를 안 해서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나미.kr을 맡게 됐습니다. 네, 지금 개발을 하고 네. 근데 갑자기 추진됐어요. 네. 갑자기 추진시켰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 물론 처음에 이렇게 갑자기 추진되다 보니까 작게 될 수 있겠지만 그 다음번에는 시민분들 목소리를 좀 반영해야 된다고. 아 그 단어는 어떤 거 가지고 계셨어요? 단어 대한민국 디지털 대전 말씀하시나요? 아 제가 예전에 저희가 단어 관련된 게임을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단어 관련된 논문을 다 봤습니다. 강릉 단어제 관련된. 근데 거기 보니까 강릉 단어제가 디지털화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연구진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용역 수행 업체는 이제 반영을 안 해가지고 그게 유명무실화가 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논문에. 그리고 제가 직접 황문식 선생님 만나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릉에 좋은 자료가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문서로 된 자료는 엄청 많은데 그게 디지털화가 덜 돼 있습니다. 보려고 그러면 다 PDF로 봐야 된다든지. 근데 그거를 디지털화를 다른 연구진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이 실무진분들도 많이 추진을 하시는데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시민분들 목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 사용자 조사랑 테스트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저희도 여기 사업에 아까 보셨겠지만 시민 기록가 양성 과정도 있으시고 저희 문화도시 사업 안에는 그
아카이빙 사업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제 좀 미약하긴 하지만 선생님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꼭 한번 나중에 별도로 또 좀 문의를 드려볼게요. 주제 뭉치만 말씀드려봤습니다. 자르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올해 미래는 어떻게 하실 건지 각오를. 오랜만에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가워서 우리 수진체계 중에 한 분이 우리 아까 여기서 아까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문화미래라고 있으세요. 저희가 이제 문화도시 설계할 때 같이 함께 발맞추어서 했던 이제 미래 운영 조직이고 이번에 신규 운영위원장님도 맡아주셔서 미래랑 저희랑 조금 올해는 좀 잘해보는 사업을 기원하면서 말씀을 일단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 좀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각오를 말씀하시는 거죠? 각오라기보다는요. 일단 저희가 지금 미래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미래는 처음 설계부터 저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문화미래 밴드를 중심으로 먼저 모였었죠. 그리고 그걸 관리를 하고 거기서 만난 인적 자원들이 다시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어느 순간 지금 보다 보니까 제가 저희가 놓쳤던 게 있더라고요. 문화민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문화민의 밴드의 관리를 저희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초기에 그 만들어질 때는 그 당시에 책임자이셨던 분이 이제 아이디를 생성을 하셔서 운영을 해 오셨는데 한동안은 저희 민회의 운영진들도 같이 관리자가 모두가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전혀 손댈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서 그 점을 좀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그런 것들은 좀 다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그 원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과 협의를 통해서 이전을 받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좀 사용했고요. 올해는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사업을 하시는 이 직원분들과 마찬가지로 근데도 어쩌면은 이 문화도시 5개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은 2년을 같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다시 정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뭐 어쩌면은 또 아시는 분들도 아시고 그러시겠지만 많은 풍파를 저희도 겪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자라나는 토대가 돼서 다시 일어섰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희도 계속 정회원분들 모집을 하고 또 운영위원들을 계속 확충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어떤 공지나 이런 것들을 내보내면은 좀 가감없이 좀 의견들을 주시고 같이 결합을 해서 문화도시 사업 안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센터나 시에 이제되신 분들께서 많이 도움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참여하시는 시민분들도 많은 지책과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4년차 이제 올해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급해요 제가. 3년을 해보니까 1년이 금방금방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또 마음만 앞서고 또 이게 행정과 또는 예산 집행이라는 것들이 맞물려 가야 돼서 직원분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많은 한 50개 정도의 사업을 열어가서 활동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서류에 치여가지고 우리 직원들은 막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렇게 사업비를 받아서 쓰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남의 돈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여기 우리 센터 직원분들이 작년부터 쭉 달려오고 있는 직원이라서 조금 가속도를 가하고 이 돈을 사업비를 나라에서 주신 돈이잖아요. 이 사업비를 제때 이제 쓰지 않으면 걷어가요. 이게 이제 첫 해, 둘째 해 정도는 그래도 여지를 두고 2월을 시켜주셨어요. 조금 더 써봐라, 좀 더 써봐라 이렇게 여지를 주셨는데 이제 또 정부가 이게 앞정부에서 설계됐던 사업이 뒷정부로 이어지면서는 애누리 없이 다 못 썼네 가져가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예산을 쓰는데 힘을 좀 받고 또 쓰는 만큼 사업의 성과를 남기기 위해서 올해는 사업 설명회도 조금 빨리 좀 땡겨서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2월 말쯤이나 3월 초부터 이제 공고가 각 직원분들이 아까 설명을 주셨다시피 각 사업별로 이제 공고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보시고 또 주변 분들한테도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알차게 그리고 또 남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 직원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또 추진을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좀 같이 힘써서
알뜰하게 사업비 잘 써서 좋은 강릉 모습을 바꿀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여지 말씀을 주실 분들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예, 이상 저희 그 2024년 문화도시 조성 사업 설명회를 마칠 거고요. 이따 또 자세한 내용들은 각각 아까 담당자분들 얼굴을 다 보셨으니까 개인별로 상담을 쭉 이어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사업 설명회를 통해 24년도 사업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앞에서 말씀해주신 대로 올해는 보다 빠른 사업 시작을 위해 좀 앞당긴 사업 설명회 일정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회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감사드립니다.